자, 18번부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8번에 보면 보기에 따라, 보기 1이죠. 보기 1에 따라 보기 2의 기역 니은을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했다. 이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겹문장의 구조라는 게 나오죠. 겹문장의 구조를 봤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이어진 문장이나 안긴 문장 또는 아는 문장에 대한 걸 요구한다 라고 보고요. 여기서는 문장 전체의 구조를 보자. 예를 들어 쥐를 잡은 고양이는 밥을 먹고 쥐를 놓친 개는 밥을 굶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버리면 됩니다. 쥐를 잡은 고양이는 이렇게 하나, 고양이는 주어죠. 밥을 먹고 다시 서술어.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죠? 고양이는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또 생략되어 있겠지. 아니군요. 예, 여기에서 이 부분이죠. 먹고 놓친 요것도 묻고 여기 개는 S고 밥을 굶었다 V죠. 그러면 이 쥐를 잡아나고 여기 요게 S가 다시 여기 오겠죠.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잡다 했으니까 관형절. 자, 여기서는 개가 주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또한 관형절이 됩니다. 맞죠? 놓치다의 니은, 자본의 은이 관형사형 전성음이죠. 쥐를 잡은과 쥐를 놓치니 각각 고양이와 개를 꾸며주는 관형사절로서 안긴절이지만 문장 전체적으로는 쥐를 잡은 고양이는 밥을 먹고와 쥐를 놓친 개는 밥을 굶었다로 이어져 있으므로 이 전체 문장이죠. 이 문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걸 A라 하고 뒤에 있는 걸 B라 할 때 A와 B를 다 합친 문장은 이어진 문장인데 이게 대등이냐 종속이냐로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낙엽이 소리도 없이 떨어진다라는 기억을 분석해 보면 떨어진다가 제일 먼저 와 있죠. 그러면 V1이 됩니다. 뭐가 떨어지지? 낙엽이 떨어지겠죠. S1이 되는 겁니다. 또 문장이 있는가? 있죠. 소리가 없다, 소리도 없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S2가 되고 얘가 V2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은 그렇죠. 이 안긴 문장의 형성 조건이 전성어미나 또는 조사 또는 어떤 문장 구조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가 여기에서는 부사와 전미사가 됩니다. 부사와 전미사가 되겠죠. 원래 전미사가 붙어버리면 뭐라고 했죠? 원래 전미사가 붙어버리면 이만 부사로 바뀌는데 요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의 형태에서 부사와 전미사는 부사형 전성어미로 인식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부사절로 안긴 문장으로 우리는 규정을 한다. 이렇게 봐서 이 친구는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두 번째 거 봐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인생은 짧고 하나 짧고 SV죠. 고에다 동그라미 시작했지. 예술은 S고 길다 V가 되죠. 근데 여기에 늘이 써 있겠죠. 여러분 이 늘이 이렇게 하나를 묶어버리면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관형사형 무슨 의미일까요? 전성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B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말은 이렇게 되고 서술어가 뭐지요? 명언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명언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A가 되니까 주어 서술어 인생은 짧고 이쪽은 B가 되니까 주어 서술어 예술은 길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얘는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얘는 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걸 바탕에 두고 뒤로 가서 뒤에 선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이렇게 보면요. 1, 2, 3, 4, 5번을 잘 봐요. 1번, 기역과 니은은 둘 다 아는 문장이다. yes. 맞습니다. 맞죠? 예, 맞고. 두 번째, 기역에서는 2개의 절이, 니은에서는 총 3개의 절이 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거겠죠. 3번, A는 떨어진다를 꾸며주는 부사절이다. 맞죠? 소리 없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4번을 잘 봐야 됩니다. A와 B는 고로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SV에 고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SV로 되니까, 인마는 종속이 아니고 뭐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종속에다 X 붙이고, 답은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 버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요즘은 잘 다루지는 않는데, 이제 뭐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오면 이제 즉각적 반응으로 잘 풀어야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중의적 표현을, 중의문을, 들었는 문제인데요. 기억 있음 위험을, 자,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중의 표현이 나올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의적 표현을 수능에서 물으면요, 시험에서 물으면 첫 번째는 중의적 표현에 뭐를 묻는다? 의미를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몇 가지 중의를 가지지, 그리고 얘가 이 중의가 쓰이는 의미가 뭘까? 이런 걸 묻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중의적 표현을 고쳐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고쳐서 그 중의성을 뭐 하는 것, 탈피하는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탕을 두고 볼까요? 문제를. 기억 1번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 문제는 기억 학생들이 전부는 오지 않았다 나오죠. 전부에다 그 다음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분적인 요소와 무선적 요소, 전체적 요소로 기준을 둬야겠죠. 우리 보통 이거하고 똑같은 예로 볼 수 있는 게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전부 대신 뭐 다를 여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중의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조사 는을 쓰면 됩니다. 예, 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보조사 는을 쓰면 결국은 전체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 부분으로 바뀝니다. 볼까요? 학생들이 전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분은 왔고, 이해됐죠? 근데 여기에 보조사를 쓰지 않으면 전체가 안 올 수도 있고 부분이 안 올 수도 있다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해서도 이 다를 써버리면 어떻게 다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이를 차에 태웠다라고 나오죠. 우리는 아이를 차에 태웠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시험을 치다가 고민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니은을 아무리 봐도 이게 중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중의라고 이야기하면, 중의라고 이야기하면 의미적인 요소에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놓치느냐 하면은 문법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중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태웠다가 나오죠. 태웠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타다에서 왔겠죠. 그 다음에 이가 오지요. 그 다음에 우가 오고요. 그 다음에 다가 옵니다. 여러분 이 희릭이 우구추, 이 우를 합치면 애가 되죠. 맞죠? 이 우는 사동접사가 됩니다. 사동접사가 되는 거예요. 사동접사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지? 중의가 일어날 수 있다. 뭐지? 행위의 직접적 사동이냐 간접적 사동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 직접과 간접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해결하는 방법은 뭐뭐하게 하다라는 통사적 사동으로 바꾸면 됩니다. 통사적 사동으로 바꾸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에 뭐뭐게 하다 했으니까 이거는 간접이 된다. 직접은 쓰이지 않는다. 간접만 쓰인다. 그래서 2번도 제대로 고쳤다. 이렇게 보고
학생들이 이제 디귿을 볼 때 조금 고민이 됐던 게 누가 그 시를 좋아합니까? 라고 했죠. 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의 기준을 두고 의문형이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문형이 서 있죠. 그럼 우리가 아는 의문형을 떠올려보자. 의문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니? 라고 묻는 판단 의문이 있고요. 의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 네, 수사 의문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요소지요. 그러니까 누가 그 시를 좋아합니까?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시에서는 보통 수사 의문문이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를 위해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해 버리면 누가 그 시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판단 의문문으로 가면 누구를 그렇죠 알고 싶어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그 시를 좋아합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표현인데요. 이래 버리면 이 시는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이런 시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수사적 요소의 의문문이 다 서있다라고 보고 이거를 고쳤는데,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여기는 이제 어떤을 가지고 왔는가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어떤을 가지고 와서 그 시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시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조차도 그 시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판정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수사가 아직까지 그대로 다 사용됐다는 걸 봤을 때 최소한 3번은 중의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지우자. 여러분 지우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20번 문제로 가볼까요? 20번은拼법에 대한 건데요. 요 줄 끄져 있는 걸 잘 봅시다. 여기 부분이죠. 여러분 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 교재를 보면 나옵니다. 프린트를 보면 나오죠. 자, 볼까요? 화자의 입장에서는 높이지 않아도 될 대상을 그 대상과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높이는 경우인데, 학생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는 압존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압존법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화자가 있습니다. 화자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그 다음 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높임의 대상은 청자에서 대상을 거쳐 화자로 올 때 높임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화자가 이 청자한테 말할 때 화자가 대상보다 높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높일 필요가 없는데도 이 청자를 고려해서 대상을 고려해서 청자에게 이 사람이 너보다 더 그렇죠 지위적이든 나이적이든 어떤 요소에서 더 높다는 걸 알려주려는, 인식시켜 주려는 의도가 들어있을 때 이렇게 높이는 경우는 허용한다. 그거를 여기서 찾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이해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됐으면 문제를 볼까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그랬죠. 화자가 제일 높다 했습니다. 이거는 보자마자 답이 아니겠지요. 자, 그 다음에 할머니가 손자에게 했으니까 할머니가 화자, 손자가 청자. 그러면 아버지가 뭐지요? 대상이 되겠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손자보다는 아버지가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더 높지만은 아버지와 그렇죠 손자의 관계를 고려해서 뭐를 했죠? 객체 높임을 사용했습니다. 맞죠? 객체 높임을 고려했고, 그리고 드리고라는 주다 대신 그렇죠 드리다라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이 기억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춘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도 여러 번 이제 봐야 되겠지만 판단하시겠지만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 높임의 정도 순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예를 보기 전에 여기가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오케이 주체든 객체든 이 요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고려하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죠? 21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21번은 보기의 기억에서 디귿의 모두 나타난, 모두에다 기준을 두고 나타난 문장이지요. 그러면 첫 번째, 기억의 시를 쓰거나 그랬죠. 첫 번째, 니은의 특수어휘를 쓰거나, 세 번째, 높임의 종결어미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빨리 떠올려야 될 걸 있습니다. 기억은 주체 높임이라는 걸 빨리 떠올리고요. 맞지요? 그 다음에 주체 높임에 적용될 특수어휘. 먹다가 아니라 드신다, 자다가 아니라 주무신다, 이런 거. 그런데 종결 의미를 사용해라 했으니까 여러분 상대 높임도 쓰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봐야 되는 거는, 자 보세요. 두 번째 봐야 되는 거는 1, 2, 3, 4, 5번에서 이 세 개가 각각 나오느냐? 아니에요. 문제를 딱 보면 하나의 뭐다? 그렇죠. 용언으로 풀어라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딱 보자마자 3번은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볼 수 있고요. 맞죠? 예, 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어휘를 써야 되니까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들이셨습니다라고 나오지. 누가? 삼촌이가 되지요. 그렇게 본다면 1번에 할머니는 지금 안방에서 주무십니다 그랬죠. 주무십니다 그랬죠. 그러면 깨를 쓰거나, 격조사입니다. 깨를 쓰거나 특수어휘를 쓴다. 한편 상대를 높이려면 보조사 요를 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할머니는 지금 안방에서 주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요. 1번 같은 경우는 할머니께서는 안방에서 주무신다 했으니까 자다에 주무시다. 그러니까 자다에 주무시다 시를 쓰는 것, 특수어휘 자다에 대한 것, 그 다음 비읍 니다를 쓰는 것. 그럼 맞겠죠? 맞죠? 예. 그런데 주체를 높이려면 격조사 깨서를 쓰거나 선어말음이 시를 쓰거나 특수어휘를 쓴다라고 했죠. 객체를 높이려면 그랬죠. 여기서 상대를 높이려면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보니까 답이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체도 쓰이고, 객체도 쓰이고, 뭐도 쓰이고, 그렇죠. 상대도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만 써 있어요? 주체와 상대만 써 있죠. 객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객체가 없죠.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2번. 아버지가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다 했죠. 들이셨다 나오죠. 이거는 객체만 있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니겠죠. 이렇게 푼 겁니다. 누나가 할머니께 생신 선물을 드렸다라고 나오죠. 그렇게 본다면 얘도 뭐만 있습니다? 객체만 있다 날리고, 삼촌이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라고 나오니까 누구께라고 했죠. 객체에 써 있고, 그 다음에 셨습니다 할 때 셨은 시 더하기 어시 결합했는 거겠죠. 시도 써 있겠죠. 그러면 주체도 써 있네. 비읍 니다가 되지요. 그럼 여기엔 상대도 써 있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세 개가 문장에 다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 문제가 22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22번은 여러분 딱 보니까 시제를 묻는 겁니다. 시제를 앉았구나 묻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줄 꺼져 있는 거 볼까요? A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는 경우, B는 사건 시가 발화 시와 같은 경우, C는 발화 시가 사건 시보다 앞서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A는 과거, B는 현재, C는 뭐지요? 미래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탕을 두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기억을 보면 날이 박는 대로 슬롯이 떠나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친구가 미래입니다. 맞습니까? 미래지요.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다시 잘 안 보여서 박는 줄 긋고, 그 다음 여기에 작은 줄 긋고, 여기에 작은 줄 긋고, 여기에 있는 있죠. 맞죠? 있는 줄 긋고, 그 다음에 고르는 줄 끄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봅시다. 이렇게 본다면 여행을 떠나는 조건이 날이 박는 거지요. 그래서 미래 뭐다? 예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미래로 가야 되니까 어디에지요? C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저 작은 슬롯이 맞춰보세요 라고 나오지요. 그러면 작은 형용사의 간의 은이 관정사형 전성의미가 붙어서 얘는 뭐가 되지요? 현재형이 되는 겁니다. 맞죠? 지금 여기 이렇게 해도 되지. 여기 지금 새총으로 저 작은 인형을 맞춰보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라는 데 기준을 두고 따끈에다가 기준을 두면 되지요. 그러면 동사 어간에 은이 나오니까 이 친구는 현재가 아니라 뭐지? 과거 되지요. 그러면 A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디귿이죠. 그 다음에 언덕 위에 있는 형님의 저 집을 보아라 했습니다. 현재 있는 있다의 형용사, 그 다음에 는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친구도 B가 되겠지요. 그리고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중에 슬롯이 만났다라고 나오죠. 여기에 at이 써 있으니까 고르는 것은 과거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 친구는 과거가 돼서 뭐다? A가 되겠지요. 그러면 답이 몇 번? 가볼까?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뒤에 거는 선생님이 체크를 안 했네요. 예, 답이 1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그렇죠. 문제 풀이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고생했습니다.